전남 동부권에도 하루 평균 44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는 자가검사 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재택치료를 위해 감기약을 찾는 손님까지 늘고 있습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도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선거에 나설 선출직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운동을 가장해 선거 운동 중인 입지자들도 얼굴 알리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농협 소유의 신대지구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논란입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 마트 건립에 나서려는 농협 측 생각에 특혜가 우려된다며 광양경제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남 동부 지역은 하루 평균 44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과 약국의 자가검사 키트는 대부분 동이 났고 재택치료를 위한 감기약을 찾는 손님도 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오미크론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만 봐도 여수와 순천은 하루 100명대 중반, 광양과 고흥은 하루 20명에서 90명대 확진자가 감소세 없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도 여수 357명, 순천 181명, 광양 124명, 고흥 57명 등 8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폭증하면서 약국과 편의점에는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를 의무화하는 회사와 유치원 등도 늘면서 편의점과 약국의 자가검사 키트는 대부분 품절된 상태입니다. 손님들이 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6개씩 보통 들어오던데. 약국들은 조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다가도 또 공급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원활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확진자의 80에서 90%가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 약국엔 해열제 등 감기약을 찾는 손님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전남 전역에서는 총 14,000여 명,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 위중증 환자들도 급증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이동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광주와 전남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매년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과 신한 등 6개 시중은행의 광주와 전남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각각 3조 4천억 원과 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광주는 1조 6천억 원, 전남은 4천억 원이 늘었고 비율로는 광주가 46%, 전남은 19%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액은 6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 다른 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출 증가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여천 NCC 3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파란 박스를 들고 여수의 한 업체에서 나옵니다. 지난 11일 폭발 사고가 난 여천 NCC가 사고로 숨진 3명을 고용한 협력업체입니다. 경찰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여천 NCC 3공장 현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사망자 4명의 사인이 충격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나온 만큼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밀감식을 통해서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 수사 방향도 결정될 것 같고 안전관리나 그런 부분, 현장 감독 책임 이런 부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수사해 책임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따른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산업재해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하루빨리 사고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동일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편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10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순천 농협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대지구 땅에 마트와 영농 자재 판매장 등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할관청인 광양경제청은 일종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과 인접한 13,000여 제곱미터의 공터. 지난 2017년 순천농협이 107억 원을 주고 사들인 땅입니다. 농협은 준공업지역인 이곳에 지역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과 영농자재센터,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며 관할관청인 광양경제청에 준주거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농협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당초 주차장이나 중고차 매매단지 등으로 계획된 산업시설 용지인데다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땅값이 최소 2배 이상 상승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유사하게 인근에서 그런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하여간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협 측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게 될 수익의 상당 부분이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일반적인 수익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용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원과 신대지구 주민 2만여 명의 찬성 서명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땅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그러려고 지금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도 파머스마켓 형태의 유통형 매장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청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영록 지사에게 직접 용도 변경을 건의한 농협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공식적으로 용도지구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신대지구 부지를 둘러싼 논란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의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선거에 나설 선출직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라 쓰고 지방선거로 읽어야 하는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걱정은 대선 이후에 하자는 게 민주당 중앙당의 방침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니 출마 예정자 자격이 최선입니다. 이 출마 예정자들이 줄이어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 사이 장성, 영암, 광양, 화순 등지에서 출판 기념회로 출정식이 잇따랐습니다. 대선 총괄사령관이 직접 특정 행사를 축하하기도 하는 등 중앙당의 생각과 지역의 분위기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의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 저는 김한종입니다. 대선이라 쓰고 지방선거로 읽어야 하는 현재의 선거운동에 속이 타는 건 현역 선출직들도 마찬가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후보 등록 직전까지 최대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입니다. 전현직 대결 구도의 목포시의 경우 박홍률 전 시장은 이재명 후보 캠프 산하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대선 운동에 돌입하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반면 코로나19로 목포시에 각종 행사 등이 열리지 못하거나 축소되면서 김종식 현 시장은 오히려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날은 20여일. 대선 운동을 가장한 자기선거 운동 중인 입지자들도 현역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선출직들도 모든 정치 상황이 속 시원하게 지방선거로 전환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제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수와 순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도 17호선 돌산 구간 확장과 여수 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건설, 여수 국가산단의 스마트 산단 전환 등을 여수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에는 농산물 유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신설과 심뇌혈관 질환센터, 생태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순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민정기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땀이 빛나도록 하는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예비후보는 또 농업 대혁명과 청년이 머무는 전남 등 전남 5대 핵심 사업을 발표하고 특히 산재 예방 활동을 본격화해 산재 없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대기가 건조해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영하 1에서 4도, 순천과 광양은 0에서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1에서 2도, 목포는 영하 1에서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았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추워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도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72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여수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가운데 지난주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경도 연륙교 분담 예산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예결위 전체 의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도 연륙교 건설을 위한 여수시 분담 추경 예산 72억 원은 내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양참여연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계획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전남도가 밝힌 여수광양항의 동부가 물류허브 조성 전략과 관련해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확약도 없이 무지갯빛 청사진만 제시하며 광양 시민들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며 빈 껍데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양항 활성화를 내세워 항만공사가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주체가 되게 하는 전남도의 꼼수라며 이에 편승한 서동용 의원의 지역 발전에 대한 몰 이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1,000원 전액이며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1억 1,4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 303건의 지방세 14억 7천여만 원의 세제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유관기관들이 여수 광양항의 동부가 물류허브 도약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경제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를 열고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조기 착수와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 통과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는 지난 2019년 6월 구성해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여수광양항 관련 기관장, 단체 임원, 대학 교수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3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전남자치경찰위는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조해 통학버스 승하차 위반을 발견하면 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는 67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판매 중인 사과, 배 등의 보험은 3월 4일까지만 판매되고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은 이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은 전년과 달리 국비 50%, 전남도와 시군지자체는 30%에서 40%로 확대됐습니다.